자, 이게 보시면 조이콘이거든요. 이 전자책이랑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조이콘 스틱으로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들 누워서 이거 거치대에 걸고 하면 진짜 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따식입니다. 저는 이제 전자책을 한 5년을 넘게 사용을 해왔어요. 2015년부터 썼으니까 이제 6년차 사용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제가 그렇게 막 독서를 엄청 많이 하거나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워낙 전자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전자책을 사면 좀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자책을 처음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책을 사고 나면 내가 책을 뭐 폭발적으로 읽지 않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환상입니다. 이 귀여운 전자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책을 많이 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해당 영상에서는요, 전자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리디북스 페이퍼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기 비교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혹시 기기 비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곳, 다른 영상들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 일단은 전자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이 뭐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형태로 된 문서들, 전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자책 이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이북 리더기를 저희가 흔히들 전자책이라고 그냥 통틀어서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 이 영상에서도 전자책을 읽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는 것을 일단은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중에서도 기존에 저희가 쓰던 핸드폰들, 빛으로 색을 표현하고 빛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기존 동안 써왔던 방식들이에요. 자, 이 방식의 단점은 뭐냐? 장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색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화면 자체가 엄청나게 화려하게 구성이 될 수 있겠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눈이 빛을 계속 보는 거니까 눈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글을 봐야 되는, 책을 보는 환경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책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책을 읽으시다가 눈이 좀 덜 시리는 환경에서 책을 좀 읽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때문에 전자책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해드리자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서는 이 전자책이 훨씬 더 눈이 편했던 것 같거든요. 빛으로 표현하는 화면이 아닌 이 잉크 패널을 탑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전자책입니다. 이 잉크 패널이 뭐냐 하면은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글씨가 어떻게 남아있냐 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안에 캡슐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캡슐, 빛을 발하는 그런 소자가 있는 것, LED가 있는 것처럼 전기를 받아서 이 캡슐이 다다다닥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시야각에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주변 광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오히려 저는 태양광, 햇빛 밑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정도로 진짜 책을 보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3개의 전자책 기기를 사용해 왔었는데 제일 처음에 썼던 게 누크 글로라이트 플러스라고 하는 외국 제품을 직구해서 사용했었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거고, 300ppI에 이 ppI가 약간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캡슐이 몇 개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300ppI쯤 돼야 이제 그림 같은 게 원활하게 표현이 된다, 거의 인쇄 품질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색 바디였고 터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었는데 진짜 이쁘긴 진짜 이뻤어요. 화이트 패널에, 화이트가 많이 없는데 그런 화이트 패널에 진짜 이쁜 디자인이었는데 단점이 물리 터치가 없었어요. 물리키가 없으면 진짜 정말 너무 불편해요. 진짜로 안 쓰고 싶어요. 진짜 안 쓰고 싶어요. 가뜩이나 책 보기 싫은데 물리 버튼도 없다? 진짜 절대 손 안 됩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썼던 제품이 리디북스에서 만든 페이퍼 프로였어요. 7.9인치 패널에 약간 진짜 책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나왔던 제품인데 24만원? 25만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기기가. 근데 아무래도 이 전자 이잉크 패널이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개발사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정말 깡패가 됩니다. 근데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의 단점이 있다면 너무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진득하게 이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을 좀 읽는 것을 선호하고 카페나 집에서는 좀 앉아가지고 정말 책을 읽는 환경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추천해드려요. 근데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첫 번째가 너무 커요. 지하철에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를 꺼내서 쓴다? 이거 진짜 불편했거든요.
약간 거치적거리고 뭔가 이 패널이 좀 엄청 약해요. 근데 그 깨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너무 크니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깜빡 깜빡 약간 이 정도의 속도? 리디북스 페이퍼 나온 지 꽤 됐던 제품이 2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제품에 비해서 더 느렸어요. 프로인데 24만 원, 25만 원 준 제품인데. 근데 불만스러운 상태로 이제 처박아 놨는데 이제 드디어 2019년 말에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가 2세대. 나온 겁니다. 두둥. 페이퍼 2세대. 저는 그 전작과도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21만 원 정도의 가격에 출시됐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또 리디 셀렉트라는 제품이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용권도 줬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리디북스 페이퍼의 성능부터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6인치 카르타 이잉크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300ppi, 만화책을 볼 때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리고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색 온도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거까지는 페이퍼 프로에도 있던 기능들이에요. 이잉크 패널은 빛을 발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둠에 굉장히 취약해요. 백라이트를 넣어놔서 제일 적은 밝기로 해놓으면 밤에도 읽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무게는 173g, 아이폰 12가 162g이니까 한 10g 정도 더 무거운데, 이 크기를 감안해 봤을 땐 그렇게까지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들고 책을 봤을 때도 무겁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책을 비교를 한다면 더욱더 가벼운 무게가 되겠죠. 배터리는 1500 정도인데, 배터리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한 번 충전하면 꽤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 일주일은 거뜬히 쓰는 정도. 제가 말했잖아요, 물리키 없으면 진짜 전자책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물리키가 2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리디북스 페이퍼부터 들어가는 기능인데 블루투스 4.2가 탑재되어 있어서 요즘에 5.0 탑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면 너무 옛날 기기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블루투스 리모컨이 가능하고, 이거는 크레마는 원래 가능했어요. 크레마 연합 서점들이 내놓는 기기들인데 가능했어요. 근데 이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리모컨 같은 거 따로 구매하고 와이파이 리모컨 쓰고 뭐 사람들이 그랬었는데, 뭐 이제부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원하기 때문에 TTS 읽기 쓰기 기능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지만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게. 사실 전자책에 들어가는 램이라든지 전자책에 들어가는 그 CPU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애초에 이 전자책 기기가 그렇게 막 성능이 빠릿빠릿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린 성능이 결국 장점이 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기가 21만 9천 원? 그건 조금 비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2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 들어간 거예요. IMX6 1GHz 2년 전에 출시됐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에 들어간 거랑 똑같은 타양이에요. 기억이 어디 부분에서 올라간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솔직히. 램은 1기가. 애초에 그렇게 뭐 성능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능을 뭐라 할 거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너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4.4.2 키캣이죠? 키캣. 2013년 9월에 공개됐던 키캣이에요. 진짜 옛날에 썼던 핸드폰이 키캣이었으니까 그냥 기기상의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 저장 용량이 8GB고 마이크로 SD카드를 통해서 32GB까지 증가가 가능한데, 저는 128기가짜리를 꽂아서 썼는데 문제없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전자책 같은 경우는 잔상이 남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백지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리프레시라고 부르는데, 그 리프레시를 20% 더 빨리 만들었다. 실제로 성능도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보다는 빨라요. 애초에 화면도 작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프로 쓰다가 이거 넘어오면 진짜 훅 넘어가는 느낌이고, 리프레시도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듭니다. 속도감을 좀 중요시 여기신다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드디어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 시간이 되는데, 사실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물리키가 지원된다는 거, 그리고 또 밝기 조절되는 거, 색온도가 지정되는 거. 대낮에 책을 봐도 밝기를 조금 올리고 색온도를 조금 올리면 약간 그 누르스름한 옛날 책 느낌이 좀 나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책처럼 한번 더 보시는 건 또 어떨지라는 그런 제안을 또 해봅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휴대성. 제 패딩 조끼에도 들어가고, 뭐 무리한다면 바지 주머니도 들어갑니다. 들고 다니면서 책 보는 거 너무 편하고요.
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단점은 사실 조금 많아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어쩔 수 없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범용성. 리디북스 페이퍼 시리즈들은 자사 제품만 쓰기에 용이해요. 리디북스 메인 화면을 통해서 리디북스가 제공하는 컨텐츠들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는 범용성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뭐 다른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도서관을 다운받는다거나 도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고장나는 기기들은 당연히 AS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저는 가격이 좀 비싸다 생각을 했어요. 21만 9천 원? 크기랑 이 성능? 그 정도까지의 가격을 하나? 라는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전을 위한 내가 책을 좀 읽겠다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 책을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범용성이랑 좀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전자책이라는 게 은근히 비싸요. 아니 이거는 뭐 인쇄도 안 하고 정의 뭐도 없고 뭐 저작권료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사실상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때문인데 도서 정가제가 일단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5%까지밖에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옛날에 이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막 10년 대여, 50년 대여 뭐 책도 갑자기 막 엄청 여러 개 묶어가지고 진짜 싸게 대여를 했었거든요. 거의 책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게 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2018년 5월 이후로 다 제한이 됩니다. 대여 기간이 최대 3달로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출판사 간의 자율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제한이 돼서 이 일을 계기로 사실 전자책이 좀 자리 잡기가 좀 어려워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또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전자책을 또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폐지하라는 식으로 또 이익 집단이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다면 단점은 아니고 이슈 같은 건데 버튼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래 버튼은 이런 느낌인데 윗 버튼은 약간 밑에 버튼은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이면 위에는 약간 딸깍딸깍 이런 느낌? 엄청 경박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불량은 아니겠지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윗 버튼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완성도나 그런 마감 부분이 조금 QC 부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해서 좀 불만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교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런 단점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다른 선택지들도 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태블릿 PC 요즘에는 또 핸드폰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전자책 기기는 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들고 나가면 좀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안 들고 다니게 되고 좀 집에서 좀 머물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기기이기도 하고 핸드폰은 또 바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약간 도서관도 바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좀 쓰고 있어서 요즘은 핸드폰과 이제 전자책 기기 좀 동시에 사용해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눈 아픈 건 똑같거든요.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겠죠. 출퇴근 시간 30분 이 정도만 책을 읽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았다. 근데 더 오래 책을 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전자책이 좋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컬러 잉크 패널도 요즘 나온다는 얘기 좀 돌고 있어요. 지금은 흑백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번에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계속 국내 기기들, 페이퍼, 크레마 이런 것만 얘기 좀 드렸는데 외상 기기도 엄청 많아요. 뭐 코보라든지 오닉스, 직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좀 해외 기기들을 좀 많이 접해본 그리고 AS도 뭐 잘 할 자신이 있다 하면은 외상 기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도 혹은 리디북스 페이퍼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잘 만든 기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마무리나 실질적인 사용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이런 사용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책이라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기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내가 자기 개발이나 좀 책을 더 읽고 싶다. 나한테 좀 제약을 좀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기기를 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책 같은 책을 좀 읽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페이퍼 프로를 추천드리고요. 저같이 지하철에서 좀 간단한 책을 읽거나 가볍게 책을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디북스 페이퍼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10년, 50년 이벤트, 대여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한 200건이 넘는 책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작은 기기에 200건 넘는 책이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냥 골라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그런 약간 소유욕이 있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이건 사담인데요. 올해 말에 리디북스 페이퍼가 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 라인이 프로가 될지 리디북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프로 라인이 새로 나올 것 같아요. 좀 큰 라인이. 출시 일시를 보고 좀 생각을 했어요. 리디북스가 처음 세상에 공개됐던 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 9월에 첫 기기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나왔던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가 2017년 11월, 2년 뒤죠. 2년 2개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이 리디북스 페이퍼가 2019년 12월. 이에요. 또 2년 뒤 1개월 뒤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기 출시 주기로 봤을 때 리디북스가 계속 리더기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올해 말에 새로운 기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새로 나온다고 해도 뭐 그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거나 뭐 엄청 뭐 좋아지거나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컬러링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모르겠지만 새로운 기기가 나올 거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을 살 의향이 있다면 지금 사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리디북스 페이퍼 프로 같은 경우는 할인권, 그러니까 이용권, 리디 셀렉트 이용권을 겹쳐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써가지고 1+1의 할인까지 받으면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뭐 정리를 좀 드리자면 올해 말에도 새로운 기기가 나오지만 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다라는 것 또한 저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웃긴 게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그냥 책 빌려서 읽고 있어요. 그쵸. 지금 일주일에 한 권씩 벌써 한 달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